두 번째로 트랩 전략 다음으로는 분봉 방법 알아볼 겁니다. 분봉도 하나의 이제 응애를 약간 친환경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해요. 요거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친환경 방제법은 항상 보면은 응애를 죽인다기보다는 어, 봉분 내에 응애 수를 감소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접 죽일 수는 없어요. 어떤 친환경 방법을 써도 죽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봉분에서 응애를 그냥 빼는 그런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봉도 거기에 착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분봉을 해서 일벌 트랩으로 사용한 소비 두 장을 빼내서 분봉을 하게 되면은 원군에서는 응애가 빠져나가는 셈이 되잖아? 그럼 응애를 잡는 거네? 라는 요런 이제 뭐랄까 사고적 이 흐름에 의해서 착안을 한 겁니다. 분봉하고 원군에는 소초광이나 소비를 넣는 전략입니다. 제가 글로 써놨지만 좀 이제 글로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 사실 딱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분봉하셔라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5월달 유밀기 때 분봉하는 그 방법이랑 똑같죠. 그냥 분봉하셔라는 건데 여기에서 추가하는 거는 그냥 분봉하지 마시고 일벌 트랩으로 사용한 다음에 분봉을 하시면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효과는 일벌방 트랩으로 응애를 빼내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 그냥 요 트랩, 일벌방 트랩 빼듯이 소비를 빼준 거니까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은 일벌 트랩 처리한 소비,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 두 장 꺼낸 다음에 개미산으로 1시간 30분 동안 처리해주면 응애가 89% 죽는다고. 그 소비를 이용하여 분봉을 합니다. 새로운 통에다가 소비 두 장 딱 담아주는 거죠. 그리고 내역봉을 충분히 털어주셔야 돼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분봉할 때는 소비가 다 익은 거를, 소비가 완전히 바싹 익어가지고 나올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애들로 분봉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애들은 이제 온도만 얼추, 막 딱 맞아도 돼요. 얼추 맞으면은 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애들로 해주는 건데 지금 요 일벌 트랩을 이용한 소비는 아직 그 번데기가 된 지 방금 번데기가 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려면은 열흘이 더 있어야 됩니다. 열흘이 더 있어야 돼서 내역봉을 이땐 충분히 털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털어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분봉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하실 때는 어 유념하셔야 될 게 내역봉을 많이 털어주시고 뭐 소문을 닫고 어디로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역봉의 이탈을 최대한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분봉을 할 때 하나 더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 이렇게 일벌 트랩으로 처리한 소비를 분봉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좀 합니다. 애초에 응애가 많이 발생한 봉군에서는 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응애가 많이 발생한 봉군이 아니라면은 똑같이 원군에서 소비 두 장을 빼서 유밀기 때 소비 두 장 정도를 빼서 이제 분봉을 시켜줍니다. 분봉을 시켜주고 원군에다가는 빈소비나 소초각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분봉한 봉군에서 얘네가 터져 나오길 기다려요. 저는 터져 나오길 기다려서 모든 봉개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애들이 다 터져 나왔다 싶으면은 그때 속살만을 1회 정도 분무해 줍니다. 1회 분무해줘서 응애를 한번 딱 잡아요. 왜 그러냐면은 봉개에서 터져 나온 응애가 벌들 몸에 붙어 있을 거예요. 이때 속살만 1회 쫙 뿌려줍니다. 이때 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봉개가 하나도 없어요. 봉개가 터져 나온 걸 확인했다 그랬죠. 그래서 봉개가 터져 나온 걸 확인하고 나서 봉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응애가 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잡기가 딱 좋은 상황입니다. 속살만 1회 분무해주고 여왕벌을 저는 그 다음에 투입해줍니다. 속살만 1회 분무해주고 여왕벌을 그 다음에 투입해주고 천여왕을 넣든 교미왕을 넣든 여왕벌이 산란을 시작했다. 그때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저는. 그때 한 번 더 뿌려서 이런 식으로 또 응애를 잡고 있습니다. 분봉구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요 방법이 구미가 당긴다. 좀 뭐 할만한 것 같은데 하시면은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분봉할 때 여왕벌을 같이 안 넣고 반드시 모든 봉개가 다 터져 나오면 그 다음에 여왕벌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봉개가 없는 시간을 제가 확보를 시켜줍니다. 인위적으로. 그 다음에는 철망 바닥을 이용한 또 친환경 방제법이 있습니다.
1번 트랩 전략, 2번 분봉, 3번은 철망 바닥을 이용한 겁니다. 요거는 사람의 손이 닿는 게 아니라 벌통 자체가 철망 바닥이 있는 벌통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보면은 떨어지는 응애가 철망 바닥 사이를 통해 벌통 밖으로 빠져나가서 죽게 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응애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응애가 떨어지고 나서 못 올라오도록 바닥에 철망을 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새로 태어나는 응애, 즉 벌이랑 같이 출방하는 응애의 20%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응애가 나올 때 벌의 충격을 못 이겨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응애도 세상에 처음 나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가다 보니까 어이쿠 하고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은 벌들이 유봉이 태어나면은 몸을 닦아주게 돼 있습니다. 내역봉들이 유봉이 태어나면 몸을 닦아주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응애를 내역봉들이 이제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합쳤을 때 한 20% 정도는 태어나자마자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얘네들이 또 약으로 기절한 응애, 뭐 세신 중 떨어지는 응애도 수시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응애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 봉군에 다시 못 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철망 바닥은. 실제로 야생에서 사는 벌들은 우리가 키우는 벌통처럼 딱 이렇게 사각 정형화되고 바닥이랑 가까운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죠. 바닥이랑 아예 닿지 않는 높이에서 집을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야생에서는 응애가 벌 몸에서 미끄러지면은 그대로 죽어요. 그대로 죽게 돼 있지만 우리가 키우는 벌통에서는 벌 몸에서 미끄러지더라도 그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닥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서 떨어져 나간 응애를 어, 죽 바로 벌통으로 다시 못 올라오고 죽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고안된 거고 철망 바닥은 대체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철망으로 된 바닥 통이 없어요. 없고 요거는 이제 외국에만 다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요런 기성 자재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잘라서 요렇게 제작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는 철망 바닥으로 된 벌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냐? 요즘 이 PP통 보면은 바닥에 구멍 다 뚫려 있다. 철망 바닥이 없긴 뭐가 없어.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구멍으로는 모자랍니다. 그 구멍으로는 모자라요. 엄청나게 모든 벌통 바닥이 다 철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응애가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응애가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면이 철망 바닥으로 돼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PP통은 보면은 대부분 어, 요 정도나 있어요. 구멍이. 이거 아무 효과 없습니다. 환기시켜주는 용도 말고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벌통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거나 혹은 응애를 방지하는 데는 이 정도의 구멍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철망 바닥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전면이 철망으로 돼 있어야지 벌통 청결 상태가 찌꺼기가 다 내려가기 때문에 유지되고 응애도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번째, 마지막 친환경 방제법 중에 열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응애가 무슨 염증도 아니고 뭐 정형외과에서 열 처리하는 것처럼 응애를 죽인다고? 이런 게 있어? 하고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 열은 항상 우리 멸균 할 때 항상 쓰죠. 균 죽이고 나쁜 거 죽이고 심지어 사람도 죽일 때 쓰이는 게 열입니다. 열로는 뭐든지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삶는 이유도 다 열, 고온 이런 걸 이용해서 균을 죽이려고 삶는 거죠. 응애도 똑같이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하나의 뭐 해충이나 균의 개념에서 보면은 뭐 열로 죽일 수 있다는 거는 동일합니다. 응애가 죽는 정도의 고온을 이용해서 응애를 방제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개발적인 방법은 벌의 유충이 응애보다 고온에 강한 점에 착안했습니다. 응애가 견딜 수 있는 고온이 벌이 견딜 수 있는 고온이 응애가 견디는 고온보다 강하다는 거에서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봉개 상태의 소비를 고온에다가 누출이 아니라 노출시키는 겁니다. 봉개 상태의 소비를 벌 없이 그냥 고온에다가 노출시켜 놓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봉군 내 응애가 50%에서 8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뭐 한 최소 50%에서 최대 8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봉군 내 응애가. 저 좀 자세한 실천 방법은 이제 있습니다. 42도 온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42도에 3시간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3시간 노출 시 응애 사망률이 100%였다. 안에 있는 응애가 전부 다 죽었다. 요거 한번 하니까 소비를 딱 꺼내서 42도에 3시간 노출시켜 놨더니 소방에 있는 응애가 100% 죽는 기적을 봤습니다. 기적. 어떤 약으로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떤 약으로도 응애를 100% 죽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열에 노출시켰더니 열 처리했더니 100% 죽이는 우리는 기적을 본 겁니다. 이거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이게 좀 이제 까다롭습니다. 42도보다 낮은 온도, 심지어 41도, 41도만 돼도 단일도만 낮아져도 성충응애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성충응애 효과가 없어요. 1도만 낮아져도. 그래서 아직 덜 자란 좀 2단계에 있는 응애 요런 애들은 죽었는데 성충응애는 효과가 없었고 높은 42도보다 높은 온도가 되거나 3시간보다 장시간 노출시켰을 경우에는 유충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 노출시키니까 그 숯벌 있죠. 숯벌의 정자가 감소하는 피해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충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100% 죽일 수는 있지만 약간 사용이 뭐랄까 적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방법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요거 제가 직접 개발한 욕심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런 거를 이제 응애 방제하는 기계를 하나 개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거를 할 때 자연광에 노출시키면은 40도 정도는 충분히 도달하거든요. 제가 벌통을 자연광에 노출시켜 보면은 한 42도 정도는 충분히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광에 노출시켜도 좋지만 일정한 온도로 꾸준히 3시간 동안 노출시키려면 아무래도 기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적외선 막 자외선 뭐 이런 거 있던데 적외선 같은 거 이용해서 42도 동안 3시간 동안 이제 요 소비를 넣어 놓을 수 있는 기계 하나 개발하면은 뭐 친환경 방제법 중에 하나로 또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재주가 있는 분들은 한번 요거 잘 연구해 보셔서 기계 개발을 해보는 것도 양봉 산업의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 드리려고 요건 제가 좀 굳이 껴놨습니다.